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롭게 들어온 소식입니다. 특검팀이 정유라 씨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이 정유라 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를 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고요. 특검팀이 본격적으로 정유라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특검팀이 독일 검찰에 사법 공조도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 정유라 씨가 한국에 들어올 날이 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는데 어디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라는 거죠? 이대죠. 이대의 공정한 채용 절차를 네.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위계라든지 위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입학 비리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로 특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검이 지금 사법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봐서는 독일 소재를 파악해서 네.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예. 강도 높게 출석 요구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정유라 씨의 소환이 임박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이나 여러 가지 압수수색 과정을 보면 네. 뇌물죄로 강도 높게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삼성이 만약에 정유라 씨나 최순실 씨한테 수억 원, 수십억, 수백억을 지원을 해서 말을 대가로 뭐 말을 구입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정유라 씨도 사실은 그에 연관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네. 실질적으로 말이라는 건 정유라 씨가 탔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은 이것을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네. 우리한테 잡아달라고 하면 바로 잡아드리겠다라고 얘기를 독일 하는 적이 검찰은 있잖아요. 오히려 역으로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우리 돈 세탁 수사하고 있다. 네. 한국인 2명, 독일인 1명 추적 중이고 이 자료 수사 다 끝났다. 잡아줄까? 근데 우리 검찰이 미온적으로 예. 무슨 이유에선지 최순실이야 전격적 귀국을 해서 31시간의 시간을 벌고 결국은 구속이 됐습니다. 예. 어제 첫 재판이 있었죠. 정유라를 왜 소환하지 않느냐. 예. 네. 계속 국민적 질타가 많았단 말이에요. 독일 검찰은 협조할 용의를 계속 표명하고 예. 있었고. 근데 이제 특검이 오늘 현판식을 하고 나서야 공식적인 수사를 개시하고 바로 정유라의 신병을 확보하는 쪽으로 갔으니까 그동안 계속 의아스러웠던 부분들이 이제 확인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게 삼각지점입니다. 오늘 아침 처음에 어디를 들어갈까? 국민연금 공단에 대한 네. 압수수색. 삼성을 겨냥한 거죠, 이 자체가. 예. 합병 문제에서 뭔가 정부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 근데 저쪽 독일 사이드에서는 이제 최순실 씨의 가계부가 등장을 네.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나온 보도를 보면 대통령의 계좌도 추적하겠다. 네. 예. 이 세 가지가 묶이면 뇌물죄 이렇게 겨냥하는 바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약간 좀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원래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거는 사실 공개를 잘 안 하잖아요. 체포가 될 때까지는. 그런데 오늘 특검이 현판식을 했는데 좀 이례적으로 이렇게 공개한 거는 좀 근데 어떤 의미일까? 일단 정유라 네. 씨가 외국에 있잖아요. 네. 외국에 있으니까 사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실 공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네. 보기에는. 외국에 있어도 왜냐하면 국내에 있으면 체포와 뭐 영장 가지고 가서 바로 체포하면 되는데 이게 네.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저런 문제야 뭐 이제 그 현재 독일에 있으니까 독일에 있는 문제를 그 사법공조를 요청하면 독일에서 또 어떤 식으로든 그에 관해서 네.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굳이 저런 걸 숨길 이유가 없죠. 네. 특히 특검으로서는 네. 공연한 오해를 받기 싫으니까 저런 문제를 빨리빨리 처리하고 저건 또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독일 검찰에서도 정유라 씨 소재를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네. 그러면은 미리 조치를 취해놓고 그 저건 저거대로 굴러가고 이쪽 수사는 또 이쪽 수사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정유라 씨가 독일서 말 타는 장면을 박영선 의원실로부터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영상이지만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게 2015년도 9월 독일에서 말을 타는 모습인데 두 마리의 말을 타게 됩니다. 저 말들이 삼성에서 지원해준 20억짜리, 30억짜리 말이라고 합니다. 아주 비싼 말이죠. 뭐 수억도 아니고 수십억짜리 말인데. 아니, 사람 몸값보다도 더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제 삼성이 그 정유라 저걸 위해서 2018년까지 220억 원 예. 지원하기로 이렇게 계약을 맺었고 실제 지급된 게 한 80억 원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번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지 않았으면 삼성이 계속해서 그 돈을 이제 지출했을 텐데 예. 좀 이따 또 얘기 나오겠지만요. 저게 무슨 이제 그 체육인 후원 뭐 이런 거는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예. 뭐 그냥 뭐 별의별 거 그냥 최순실 일가의 독일 생활하는데 별의별 그냥 작품까지도 다 지원한 걸 보면은 이게 말이죠. 삼성이 이제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그 뇌물을 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인 그 스포츠 그 지원이 아니라 그 개인 사생활 용품까지 지원한 거 보면은 네. 이건 뇌물죄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을 저희가 다시 보면은 이렇게 정유라 좋아, 뭐 지금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보셔야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즐거운, 어떻게 보면 약간 놀러 가서 말을 타는 이런 장면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삼성에서 이게 좀 부정한 돈을 받아서 저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지금 촬영을 하면서 이야기를 네. 나누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 이제 최순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회장님이 이 장면을 보시면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 예. 그런 말이 들려요. 예, 이런 말이 들리는데 그 여기서 회장님은 최순실로 추정이 네.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딸이 말탄 모습을 보면 회장님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근데 이 같이 수행을 하는 자들이 이렇게 격앙돼서 예. 이 분위기가 굉장히 고양이 돼서 고조가 네. 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인가 보다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 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20억, 30억 국내에서 최고 가격의 강남 아파트에 버금가는 말들이죠. 그렇죠. 네. 근데 삼성이 그동안 해명을 보면요. 자, 말들은 삼성 소유로 정유라가 탔을지언정 정유라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랬죠. 삼성 소유로 그냥 빌려준, 임대해준 형태다. 네. 그리고 6명의 승마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기획된 일이다라고 공식 해명을 했지만 예. 말이죠. 이번에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이 신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별별 물품이 다 있는 거예요. 네. 햄버거를 사 먹고 말이죠. 무슨 강아지 패드 사고, 펜스 네. 사고, 아가 침대 사고, 이 신생아 한돌 지난 아이가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런 걸 다 사서 영수증을 끊어서 제공하면 네. 삼성에서 그것을 후불로 대납해주는. 그러니까 원래는 말 타는 보전해주는. 거 외에는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발입한 돈을 왜 대주냐. 세상에 박태환 선수, 김연아 선수 우리가 스포츠스타 다 봤습니다만 네. 어느 기업이 후원할 때 마음대로 생활비를 쓰시고 영수증 모아오세요. 저희가 그 돈 다 드릴게요. 예. 이런 선수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가 정말 손에 장을 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두 번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처음에는 코레 스포츠를 네. 통해서 220억을 지원받기로 결정을 아까 본 그 동영상 촬영에 나오는 그 승마 구입비는 그 돈에서 지출을 예. 했는데 추후에 이제 비덱 스포츠의 전신이죠. 코어 스포츠와 이제 컨설팅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냐면 생활 지원. 네. 생활 지원이니까 생활비 다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예. 이례적이죠. 예. 승마 구입비라든가 훈련에 필요한 비용들은 지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계약상 체결할 수 있는데 나머지 어떤 먹고 쓰고 의식주의 생활 지원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최순실 씨 모녀는 모든 분야에서 지원을 받는 걸로 계약을 하고 예. 그게 컨설팅 내용이었습니다. 강아지 패드까지. 근데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출장 가더라도요. 그 장기 출장 가면 와이셔츠 이런 거 맡겨야 되잖아요. 예. 그거 그러면 출장비에도 지원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호텔방에 보면 작은 냉장고 있잖아요. 예. 그 네. 미니바. 거기서 뭐 뽑아 먹으면 나중에 다 개인이 내야 가격은 내야죠.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싼 거 사갖고 호텔방에 음. 들어가고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출장 하다못해 모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그 회사 조직에서 그렇죠. 딱 그렇게 하는데 저렇게 무슨 뭐 그 아기용품 뭐 강아지 뭐 똥 받아주는 거 예. 이런 것까지 다 네. 했다라는 거는 삼성이 저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내역을. 전 명백한 뇌물이에요. 그리고 저게 한도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지수표 같은 개념. 백지수표 같은 개념이니까 예. 그러니까 한도가 없이 마음대로 뭐든지 살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렇게 샀다고 해서 이제 인보이스 그 청구서를 내잖아요. 삼성에. 예. 삼성에서 저건 아무런 이의 제기를 안 하고 돈을 내줬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돈을 이만큼 무더기로 갖다가 주고서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촬영 시점이 2015년도 9월이면 제주에서 그 정유라 씨가 아이를 낳고 넉 네. 달이 지난 네. 후입니다. 언제 독일로 건너간지 모르지만 엄마 최순실 씨는 없었던 것 같고 음. 거기 보면 여기 그 중간에 저희가 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제 좀 마음을 잡고 말을 좀 탔으면 좋겠어. 맞아요. 아마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이게 마음을 못 잡았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좀 아셔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2015년 한 5월쯤에 아기를 낳은 것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 5월쯤이면 사실 그 전에 그 1월 달부터 사실은 최순실 씨는 그 신주평 씨하고 그 정유라 씨를 떼놓으려고 그럴 네. 예.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서 결국은 아이를 낳았어요. 예. 낳아서 이제 포기하는 거 아니야 혹시 승마를? 근데 이제 최순실 씨가 계속해서 이 승마 선수 프로젝트를 해서 자기 딸을 위해서 삼성으로부터 이렇게 돈을 많이 땡겨놨는데 예. 이게 할지 안 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바로 저 9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말을 타니까 그래서 저기 회장님이 이 장면을 보셔야 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최순실 씨가 보고서 맞아요. 드디어 내 딸이 이제 마음을 잡고 승마를 다시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2018년 도쿄올림픽 때 금메달을 따는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추진해야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마음 먹고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이 회장님이 보셔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담대한 프로젝트예요. 2015년 8월에 계약을 맺는데 네. 계약이라는 게 유효 기간이 있잖아요. 2018년 12월까지 계약입니다. 이때까지 뭐 최소한 220억 혹은 그 이상 예. 투입하겠다. 이 용도도 정해져 있는데 말구입비가 한 106억 원 되고요. 거의 100억 가까운 이 90몇 억 정도가 생활 지원, 아까 말씀하신 사실 거의 무제한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왜 2018년 12월까지 계약을 했을까 보면 장대한 프로젝트는 도쿄올림픽에서 예. 무조건 메달리스트로 만든다. 네. 이 프로젝트에 지금 삼성과 최순실이 합의해서 올인을 한 거고 예. 결국 최순실 씨는 딸을 댄 것밖에 없고요. 삼성이 모든 물적 지원을 하는데 그럼 그 이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이 200억 혹은 300억 이 수백억의 돈을 낼 때는 이유가 있는데 네. 정유라가 금메달을 딴들 삼성이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네. 다 이 전속 모델을 쓴다면 광고 모델로 비용을 내고 계약을 해서 커머셜, 이 CF를 찍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최순실에게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이 계약서를 뜯어본 전문 컨설턴트들의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지수표나 다름없다. 네. 생활비를 마음대로 쓰고 갖다 주면 그걸 운영비로 처리해 줍니다. 예. 근데 운영비의 10%를 수수료로, 그러니까 마진으로 이 코레스포츠에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생활비를 많이 쓸수록 좋은 거예요. 수수료가 높아져요. 예. 10%라는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네.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약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삼성이 얻은 것을 특검이 밝혀낼 때 네. 이 대가성 여부에 대한 흑막이 밝혀지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봅니다. 박태환, 김연아 선수도 아마 기업들로부터 많은 아마 스폰을 받았을 텐데 과연 100억, 200억 이런 식으로 수영장을 뭐 통째로 빌려준다거나 뭐 몇 년씩 쓴 돈을 다 내주게 이렇게 했다면 모를까. 그러니까 기업들의 정식 스폰 계약이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훈련에 필요한 부분, 그리고 수수료를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인 이런 계약에서 수수료가 높아지는 구조는 뭐냐면 이 선수가 성과를 냈을 때 예. 금메달을 받거나 아하. 이랬을 때 이 지원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지, 지출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수료가 많이 나간다는 거는 삼성이 많이 갖다 써라, 많이 쓰게 할수록 나한테 유리하다라는 것이 기저에 깔려 있는 계약이라고 보이고요. 네. 그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뭐 4.9불, 뭐 유로게요, 4.9유로, 뭐 6, 7천 원 되는 돈까지 다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최순실 측근은 최 씨는 단 한 푼도 자기 돈을 허투루 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 동영상을 촬영한 목적도 이 계약의 이후에 처음 돈이 건네졌을 때 이후에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삼성에도 보내고 최순실한테도 보냈을 걸로 보이는데 예.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딸에 대한 각종의 생활지원비까지 받는데 이 모든 것이 내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 돈으로 이렇게 20억, 30억짜리 말을 타고 훈련하는 딸의 모습을 네. 봤으니까 굉장히 흡족했을 겁니다. 이게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딱 정답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업은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절대 스폰서 안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삼성이 않습니까? 그래요. 뭐 특히 삼성인지 모르지만 여튼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나 박태환 선수 같으면 자 뭐 실적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사실은 삼성이 광고에 이용하면 삼성은 그로부터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폰서를 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자 정유라 씨는 어떤가요? 전 세계 그 승마협회 여기에 보면 전 세계에서 500위권 바뀝니다. 예. 그렇죠. 500위권 바뀐 선수 저 지원을 해서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예. 오히려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렇죠. 500위권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1, 2년 내에 갑자기 그 올림픽 금메달을 따겠습니까? 금메달을 따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로 기업의 일반적인 그 기업 원리 예. 그거하고 그 동떨어진 뭔가가 있다. 이제 그 부분이 내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특검이 국민연금 압수수색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할 때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로서 말이에요. 그거를 찬성해주는 그 표결에 그 삼성전자의 의중대로 따라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삼성이 지금 정유라한테 저런 것까지 대줬다면은
뭔가 대가성 바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 나오는 게 두 가지인데,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때 국민연금이 한 역할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이게 상장이 되는데, 이게 상장 요건에 안 맞아요. 상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이제 최근 3년 동안의 기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네. 흑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적자가 나던 기업을 상장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상장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걸로 인한 이득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상장 의혹, 그 다음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뭐 이런 거 등등 삼성은요, 저기 뭐 80억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몇십 배를 더 얻은 거죠. 예. 네, 특검이 명명백백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정유라 씨가 2대 특혜 입학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혜 입학의 꽃길에 전신이 된 것이 바로 이 사촌 언니인 장시호 씨죠. 그런데 이 장시호 씨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지금 수사 의뢰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는 수사 의뢰가 돼 있고요. 네. 아까 업무방해죄 말씀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퇴학이 돼서 네. 고등학교도 퇴학, 중졸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예. 장시호 씨는 90년대 네. 학번이다 보니까 연세대 입장에서는 자 기록이 없다. 네. 그리고 학칙상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명했는데 청문회 때 우리가 장시호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네. 꼭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아니 장시호가 네. 성적에 대한 질문에서 상중하 어디였습니까? 고등학교 성적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당당하게. 뒷답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가라는 이 성적표가 또 공개가 되죠.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수치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네. 했는데 본인은 뭐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실력으로 갔다고 말했죠. 연세대학교는 네. 어떻게 갔느냐? 내 실력으로. 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실력으로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네. 연세대에 입학하지 못한 네. 학생들은 실력이 없었던 걸까요? 좀 고민이 되는 대목인데 아무래도 의아스럽죠. 특히 이 사태 촛불 200만이 나온 데는 정유라의 이게 참 공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네. 정유라 최순실의 이 어거지 입학 문제가 굉장히 컸어요. 네. 2대 사태에서 또 이게 비롯된 거 아닙니까? 그럼 연세대는 지금 정말 정당했던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의혹이 크다 보니 네. 이제라도 수사 의뢰를 해서 찾아보겠다. 이거는 연세대와 장시호 측에서 명확한 답변을 내놔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 다 좋아요. 그러면 국민 정서상으로 당연히 찾아야 되고 네. 그런데 과연 정말 찾을 수 있을까 이 부분 의문이 그렇죠. 들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1997년 상황이거든요. 네. 거의 20년 전의 그렇죠. 얘기고 예. 아마 관련 기록 다 없어졌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최선두 씨, 그러니까 장시호 씨 어머니의 운전기사였던 사람 증언이 있잖아요. 예. 새벽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최선두 씨 남편이 야 어디 가자 그래갖고 새벽에 연세대학교에 가서 뭔가를 전달해줬다. 그 남편이 예, 가서 예. 새벽에. 네.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어떤 권력형 그 특혜 입학이라기보다는 약간 금전과 네. 연관된 예. 것 같은데 지금 뭐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뭐 무슨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은 되긴 됩니다. 지금 그 이게 과연 수사가 가능할지. 근데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게 성적이 최하위권이잖아요. 네. 꼴찌에서 1, 2등. 그런데 입학할 때 성적 장학금을 받았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를 들면 네. 다른 종류의 장학금도 아니고 성적이 좋은 성적 장학금을 탔다는 부분에 특혜 의혹이 있는 거고 입학할 때 또 규정이 바뀝니다. 예전에 연세대의 규정은 단체 종목에 대해서 체육 특기생인데 단체 종목 플러스 기타 항목을 또 추가하는 석연치 않은 규정 예.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뭔가 권력형 비리 또는 어떤 금전적인 대가가 수수됐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네. 확인하더라도 사실 징계 시효나 공소시효는 지나칠 가능성이 높아서 예. 의미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잘못된 것을 확인하는 그 과정 그것도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네,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그런지 장시호 씨는 이 입학 특혜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약간 장난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시호 씨의 청문회 당시 모습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장시호 정인, 지금 이름을 장유진으로 쓰고 있습니까? 네, 저희 가족들은 장유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장시호로 알려져 있고요. 개명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장유진이 더 편합니다. 연세대학교 어떻게 입학했습니까? 승마 특기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 본인의 실력으로 입학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네, 그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도와준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마를 시작한 것도 결국은 네. 그 이종 사촌이죠. 이종 사촌의 추천이 있었던 것이고. 맞아요. 또 대학에 이렇게 특혜 입학으로 결국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추천은 아니더라도 어떤 그 도와줌이 있었으니까 네, 그렇게 했던 거 아닐까 싶어서 이 두 사람의 관계 앞으로
그 과정에서 봐봐야 되는데요. 봐봐야 되는 거죠. 이 모녀가 두 쌍이 등장을 하는데 네. 최순득, 장시호 예. 그리고 최순실, 정유라입니다. 예. 똑같이 닮아 있어요. 성격도 닮아 있다라고 이제 이 전원들이 네. 주변인들의 증언으로 나오지만 연세대 승마특기생으로 입학한 사촌 언니를 보면서 이 중학교 시절에 성악을 공부하던 정유라가 나도 승마로 바꿔야 지금 이 성악은 소질이 없는데 대학 갈 수 있겠구나 해서 고등학교 때 승마특기생으로 청담고에 입학 그리고 이화여대 이 승마특기생으로 입학인데 연대에 장시호를 뽑은 과정과 네. 이대가 정유라를 뽑은 과정이 묘하게 쌍둥이처럼 닮아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유라는 권력형 비리, 정부에서 수십억의 연구비, 뭐 미래라이프 대학에 대한 승인, 이대에 특혜를 주지 않습니까? 이건 권력형 비리가 맞는데 예. 장시호 때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정치 시작하기 직전이란 전이죠. 말이에요. 예. 초선 의원도 되기 전입니다. 그럼 이게 금권형 비리일 가능성은 높은데 우리 사회에서 보면요. 형제 중에 누가 잘 되면 그 모습을 추종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비리까지도 어느 동네 학군으로 네. 이사를 뭐 주소지를 옮겨서 어느 고등학교를 가면 공부를 잘 시켜서 어느 대학을 입학할 수 있고 네. 이게 주로 잘된 형들 따라가는 모습처럼 네. 그런 추종, 모방의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파면 뭔가 나올 텐데 네. 특검이 최태민 씨의 과거 부정축제 의혹도 지금 밝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90년대를 못 밝히면 70년대까지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예. 밝혀내야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장시호 씨의 어머니 최순득 씨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요. 이 비선 의사가 속해 있던 이 차움병원을 갖고 있는 그룹이죠. 이 차병원 오너 일가가 이 최순득 씨와 고급 빌라 위아래층 이웃 사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너 일가의 이 차병원 일가 이 오너 일가 차광열 원장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특이한 이 주사를 계속 놨다고 하는데요. 청문회에서 자기 스스로를 과학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차병원 그 차광열 원장님께 이제 마지막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병을 만들어서 나이가 든 사람들은 아무래도 면역이 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들어서 이런 치료를 고가 치료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많이 늘려오셨는데 본인은 사업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학회도 많이 다니고 연구를 많이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과학자로 불리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이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폴리페서 아니고 차광열 선생님을 폴리닥터라고 지어드리겠습니다. 네, 폴리닥터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게 이제 뭔 얘기냐면 태아 탯줄 혈액이라는 것을 이제 불법적으로 주사를 맞았다는 건데 본인이 임상 실험의 대상이 돼서 내가 나의 몸을 희생을 해서 주사를 맞아서 내가 젊어지는지 안 젊어지는지를 확인했다. 이게 지금 확인이 됐다면서요? 우리 황우석 박사 사건 때 줄기세포 굉장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를 치료 목적용으로 쓰려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지정된 목적, 지정된 질병 치료에 관해서만 쓰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허가받은 범위 이외, 예를 들면 난치병 치료라든가 연구 목적 아닌 이에 쓰면 위반이 되겠죠. 그래서 차광열 원장은 내가 연구 목적용으로 맞은 거다라는데 조금 석연치 않은 게 이제 맞은 내용을 보니까 VIP 1번은 차회장, 2번은 뭐 차회장의 아내, 3번은 아내의 친언니. 이런 식으로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구 목적용이었겠느냐, 아니면 줄기세포가 노화 방지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다른 치료 연구 목적용 이에 그냥 나의 가족들한테 좋은 거라고 하니까 맞은 거 아니냐 이런 네.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제대혈 주사라는 것을 지금 최순득 씨도 맞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의혹이 높다. 제기된 거죠. 병원 관계자는 증언을 했어요. 네. 최순득 씨도 맞았다. 이게 차광열 원장부터 묘한 게 임상 실험의 대상이면 뭐 네. 실험 1호, 실험 2호, 뭐 마루타 느낌일 수 있겠는데 네. 여긴 VIP라고 적혀 그렇죠. 있어요. 예. VIP 1호가 차광열 원장, VIP 2호가 3호, VIP 3호가 3호의 언니. 네. 이런 식인데 VIP 5호가 최순득이다라는 병원 관계자의 증언이 있는데 예. 병원은 공식적으로 부인합니다. 네.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 임상 실험을 VIP한테 놓나요, 보통? 좋다는 게 확증을 본인들은 하니까 났을 텐데 그렇겠죠. 이 제대혈이라고 부르거든요, 쉽게. 네. 이 태아를 낳으면 아이가 나중에 면역 질환을 겪을 때 네. 뭔가 유전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샘플을 보관해 두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네,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이 제대혈을 남의 혈액을 내가 맞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 이게 네. 어떤 느낌으로 표현이 되냐면 혈액은행에 우리가 헌혈을 했는데 그 쌓여있는 정말 환자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혹은 본인을 위해서 혈액을 저축해놨다가 써야 되는 것을 제3자가 빨대를 꽂아서 빨아먹은 셈이에요. 이게 이제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꼭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이게 무슨 뱀파이어 가족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이게 우선 법 위반인 건 확실해요. 그리고 VIP가 이 정도를 맞을 정도면 왜였겠느냐. 최순득은 여기에 혜택을 입었느냐. 네. 지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밝혀져야 될 명확한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뭐 VIP 중에 최순득이 있었다면 최순실은 없었을까? 그렇다면 그렇죠. 또 대통령과 또 연관이 없을까라는 의혹에 계속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처음에 사실은 이 차병원 그쪽에 이제 처음에 얘기 나오기는 이 VIP가 혹시 대통령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보면 또 뭐 안가 뭐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예.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최순실 씨가 그 차움을 자주 다녔으니까 예. 거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 같이 갔다는 갔다는 거 거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서 혹시 그 사람들이 VIP라고 적어놓지 않았을까? 예. 또는 뭐 이제 그 후에는 왜 길라임이라고 적어놨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일단 VIP 1호부터 5호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1호부터 5호까지는. 예. 근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면 6호에다 적어놓진 또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1호를 밀어내고 VVIP라고 많이 적잖아요. 그렇게 적어놓든가 예. 뭐 했을 것 같은데 일단 저거만 놓고 보면 이 VIP가 박근혜 대통령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설은 우리가 설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해서 뭐 제가 세월호 때 어떤 일을 했는지는 지금도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지만 결국 또 좀 실리프팅 했다는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월호 언저리에 있는 그 시점뿐만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도 계속 이 시술을 받아왔다는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대통령이 물론 젊어 보이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워낙 국정을 챙기지 않고 그런 거에서만 너무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지금 관저에서 유폐된 상황이라 더더욱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대통령도요, 얼마든지 개인으로서 뭐 미용 시술도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그거를 문제 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월호 7시간이라든가 굉장히 국정에 지장을 주고 차질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요, 늘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한 적 없고 그 어떠한 자그마한 사심도 가진 적이 없다. 네. 그러면 이뻐지고 싶은 거는 뭐죠? 공심인가요? 나라를 위한 마음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더 네. 분노하고 실망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미용과 관련된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특혜를 받은 것 같아요. 또 다른 비선 의사죠. 이 김영재 이 의사 같은 경우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 원장인데 네. 이 사람이 이 리프팅 실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김장수 주중대사를 통해서 좀 도와주려 했다. 아니, 이 얘기 그러니까 새로 나왔어요. 이게 밑도 네. 끝도 없이 계속 터져 네. 나와요. 김장수 주중대사 어떤 사람입니까? 청문회에서 보시면 당시에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그 속해 있는 비밀을 사람이죠. 가지고 있을 뿐만 네. 아니라 세월호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일 뿐만 네. 아니라 국가안보실장은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국가의 안보를 다 총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 뭐 머리를 올리느라고 20분 늦었다, 30분 네. 늦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안보에 최종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중대사로 이제 나갔습니다만 이 리프팅 실 사업을 하는데 좀 이게 사업 알선해 주십시오. 이게 뭐와 똑같은 그림이 겹치냐면 네. 대통령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문구 회장을 만나서 이 KD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납품거리가 있다고 하니 좀 받아주시오. 그러면서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팜플렛을 이제 건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토해 봐. 이게 대통령이 좀 추천하는 거니까. 그래서 10억 원어치 납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최순실 딸 정유라의 초등학교 동기동창의 학부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이 사업이 국가 경영의 사업이 누구의 동기동창의 학부모, 무슨 계모임의 일원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이걸 우리가 국정농단이라고 지금 부르고 네. 국민들이 충격을 받는 사태가 된 거예요. 거기에 하나예요. 김영재 원장의 리프팅 실 사업, 이 실 사업에 중국에 좀 판로를 알아봐 주세요라고 국가안보실장이었든 주중대사였든 하는 인물에게 청탁성 민원을 얻었다면 이거는 정말 큰 죄목으로 하나 추가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이제 과거에 대표 시절부터 또 청와대에 들어온 다음에 태반 주사를 맞고 리프팅 시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하면서 돈을 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권을 챙기는데 도움을 줬다면 이런 것도 뇌물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포괄적 뇌물죄, 그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모든 분야에서 권력을 행사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사실 지금도 보면 이 시를 위해서 진짜
각종의 정부 부처가 움직입니다. 예. 보건복지부가 사우디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도록 허락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되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개발비로 15억 원을 몰아줍니다. 예. 그것도 이례적이죠. 그리고 식약처는 이 실 리프팅에 대한 어떤 허가나 인상 실험을 또 조속하게 통과시켜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고요. 경제수석이 관련되어 있죠. 주중대사가 관련되어 있죠. 특혜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말 한마디, 김영재 씨를 도와줘라. 그 자체가 굉장한 이권이고 굉장한 영향력인 행사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도 들어가서 화장품도 봐주시고 피부도 봐주시고 실 리프팅도 해줬다라고 친다고 한다면 그것이 대가 강화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이게 까도 끝이 없는 의료 리스트, 비선 진료 의혹 등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검은 정말 시작 초기부터 굉장히 바빠질 것 같습니다.